오늘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 강남 출근길에 정자 판교역에 내릴 사람 예측하기를 탐색적 분석 방법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패킷 분석도 했었고 추천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데이터를 좀 분석을 좋아하는 개발을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다들 이제 직장이시라면 아니면 어디든 이렇게 매일 다니시라면은 이런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아닷컴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하루에 드는 출퇴근 시간은 평균 101분, 그리고 지하철이나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나왔고요. 이것을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우리가 8시간을 일하잖아요. 이런 8시간 워크데이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년에 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54일, 거의 2달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한번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나는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이제 동천역에서 잠실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편도 60분, 왕복으로 해서 하루에 120분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워크데이 기준으로 다시 1년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 총 65일, 한 달에 한 22일 일한다 그러면 한 3달 정도를 출퇴근에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네. 그러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좀 한 달 중, 3달 중, 그 3달 중에 한 달은 그 회사에서 지하철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휴가를 보내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하듯이 지하철에서 좀 이런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럼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뭘까요? 우선 앉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돼요. 이런 음악을 듣는다던가 정말 좀 피곤하지만 한 손에 스마트폰을 대고 이제 뉴스를 본다던가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앉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피곤한 잠도 잘 수 있고 좀 생산적인 사람이라면 인강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자리 앉기. 여러 가지 꿀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요걸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눠보니까 이게 조금 깨졌네요. 그럼 이게 조금 이게 깨졌는데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주위에 빠른 스캐닝 후에서 지치지 않는 피지컬이 좀 요구돼요. 항시 누가 내릴까 말까 이런 걸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적절한 그 위치 선정, 탁월한 위치 선정을 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탈 때부터 2, 3번 플랫폼을 통을 집중을 해가지고 많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내릴 사람 앞에 앉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렇게 두 사람을 분량을 이렇게 살짝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리는 사람의 길을 터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 이분이 내려요. 근데 같은 동선에 있으면은 밀려서 다른 사람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릴 때 바로 터주고 다른 사람의 거를 스크럼을 딱 하고 여기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이 스크럼이 실패했습니다. 내리는데 여기 딱 내리다고 일어서려고 딱 할 때 하는데 옆에서 싹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크럼이었고요. 그리고 냉철한 예측 능력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행선지를 알 수 없거나 책을 보거나 자는 사람은 우선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기회가 많은 환승력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짐을 들고 있거나 두리번두리보거나 앉아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 딱 가서 내릴 것 같잖아요. 얼른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꿀팁들을 기반으로 나도 자리를 앉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제 동천역을 통해서 강남역, 잠실역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신분당선에서 이제 앉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해보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았어요. 내가 어디에 내릴 사람을 측정해야 될까?
정자 판교역에 내릴 사람을 측정해야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강남역 다 와서 앉아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자 판교역은 IT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이제 개발자스러운 사람을 찾으면 되겠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을 찾으면 되겠다. 라는 느낌이에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편향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전 데이터로 이런 걸 풀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데이터로 풀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이름은 낚시였고요. 실제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한다 이런 강의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 이제 ABC 이제 경쟁이잖아요. 어디가 가장 많이 올까? 너무 후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이런 강남 출근길에 뭐 이런 낚시 같은 제목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워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본다면은 이런 확증적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부터 많이 했던 방식인데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인데 많이 그런 설이 많잖아요.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더 잘 팔린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어디 이제 편의점 앞에 가가지고 이제 겨울에 한번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는 사람 몇 명인지 카운팅하고 여름에 가서 카운팅하고 하면은 누가 더 파는지 알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가설이나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확증적 데이터 분석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자리 앉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가설인지를 몰라요. 우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판교 정자역에 내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부터 찾아내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 고전에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뭐 빅데이터니 데이터 분석 방법이니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요즘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뭐 굳이 나누자면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리 앉기를 예측하기를 하기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러한 과정으로 갖춰서 있습니다. 우선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볼 수 있게 정제를 하고 데이터를 요리조리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기 이게 낼 사람은 어떻게 내릴까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자리에 앉아 가자라는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이제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날 이제 출근할 때 원래 할 게 없잖아. 이제 서서 가는데 뭐 할까 하다가 한번 그냥 수집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49일간 동천역 2-2번 플랫폼에서만 탔어요. 딱 타가지고 매일 아침 이제 출근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하루에 7명, 딱 여기 이제 지하철이 있다 그러면 한 줄, 요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맨날 기록했습니다. 수기로. 요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수기로 기록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어를 써야 돼요. 여이hen 평이정?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 왠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20대 여성이 평상복을 패션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하면서 앉아있다가 정자역에 내렸다. 이렇게 쫙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내 노력이 드는 거니까 최소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우선 성별을 수집했고요. 내리는 사람의 나이 10대에서 60대까지를 한번 내가 이제 예측했어요. 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만 액면가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앉아서 하는 행동, 우선 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 잠자기, 책보기, 생각 중, 노트북, 대화 중, 요 카테고리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딱 여기 하고 복장, 왠지 평상, 세미, 정장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요 반바지 이런 걸 좀 넣을까 좀 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석의 위치 정보는 원래 수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7명을 다 수집하다 보니까 위치 정보가 같이 수집됐어요. 네, 그리고 이어폰의 사용 여부 왠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내리는 역은
굳이 뭐 이제 정자역 아니 그러니까 강남역 가기 전에 앉아야 되는데 강남역 양재역에 내린 사람을 예측해야 되냐 적어야 되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정자 판교 강남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기록했어요. 딱 보면 뭔가 뿌듯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일기를 써놓고 뿌듯해할 사람도 있듯이 전 데이터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좀 뿌듯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들 수기로 기록한 데이터를 한번 이제 좀 더 분석이 편리하도록 정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 색깔 이런 것들 잘 뚫어지게 보면은 어떤 게 잘 있는지 잘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우선 데이터 정제는 저는 테이블 데이터 만들기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테이블 데이터, 즉 테이블 데이터를 잘 만들어놨다. 데이터를 정말 가공하기 편리하게. 그러면은 정말 데이터 분석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테이블 데이터만 있다면 요즘에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간단하게는 DBMS 툴도 있고 엑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래머블한 툴을 쓴다 그러면은 뭐 파이썬의 판다스라든가 R 이런 걸 이용해서 정말 재미있게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가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만 잘 만든다면 데이터 분석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테이블 데이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에버노트라든가 자기 핸드폰에 이렇게 매일 기록을 했어요. 이제 컬럼 단위로 분류하기 위해서 슬래시라는 글자로 스플릿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백으로 현재 한 줄에 7명의 관객에 대해서 정보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백으로 분리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사람이 내릴지 마치를 예측하기 때문에 로우를 7개의 정보가 하나의 로우로 들어가 있는 것을 트랜스폼합니다. 7라인으로요. 그 다음에 알기 쉽게 여의 핸퐁이 이렇게 쓰면 좀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좀 풀어서 이제 여자 30대 핸드폰, 세미 정장 이어폰 이렇게 리더블한 타입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컬럼들 이제 뭐 입력한 이제 동천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니까 매 똑같은 정보들 같은 거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제거를 하게 돼 있고요. 읽기 좋은 컬럼의 이제 컬럼의 제목이겠죠. 컬럼의 네이밍을 뭐 데이냐,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예쁘장하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컬럼 값을 기반으로 좀 깨졌지만 0, 1, 2, 3, 4, 5 위치 정보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왼쪽 사이드냐 오른쪽 사이드냐 중간이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청년, 장년, 중년 이렇게만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놓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원래 결론 탐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탐색을 할 때 탐색 공간을 줄여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10대, 20대, 30대 보면은 좋아요. 나중에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청년, 장년, 중년 단계로만 봐도 되거든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가기 때문에 우선은 탐색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함축적으로 의미 기반으로 좀 그룹핑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로 변환을 완료하고 나서는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테이블 데이터를 쫙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분석할 때 만일 이런 프로그래머블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엑셀에 딱 붙여넣기 해가지고 분석을 해도 엑셀 정말 좋은 툴이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기를 입력했다 보니까 오타가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클렌징 작업, 요거는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 한 땀 한 땀 만든 거 아깝잖아요. 아깝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다 오류 보정했습니다. 근데 만일 회사나 이런 데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데이터가 좀 뭐 먹고 넘칠 정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으로 다 버려버려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필터링해서 버려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컬럼의 이제 데이터 타입들, 뭐 나이는 숫자로 한다던가 스트링을 한다던가 이런 데이터 타입을 동일하게 하고 컬럼별로 밸리데이션도 체크를 하고요. 뭐 10대에서 60대까지 있는데 100살이 있다던가 잘못 입력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밸리데이션하고 미싱 데이터가 혹시 누락된 특정 컬럼의 값이 없다 이런 것들은 드랍시키거나 아니면 평균 값으로 필시키거나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테이블 데이터가 완성되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데이터 탐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크게 한번 오버뷰를 보면 46명의 데이터, 46일간의 데이터, 46일간에 322명의 신분당선 지하철 자리를 앉는 승객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 22%가 정자 판교역에 내렸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한다잖아요. 무작위로 맨날 딱 앉으면은 5일 중에 하루는 앉아갈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한 그래도 이틀 정도는 앉아가면은 생산성 2배 되지 않나. 뭐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만들고 나면 그게 그 정도도 못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게 숫자적으로 보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2배의 성능을 향상했다 회사에서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로 해가지고 잘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뭘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이제 특징들, 관객의 승객의 특징들을 분포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스탑 앤 싱크라 해가지고 그냥 뭐 남녀 성비 똑같네라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면서 이렇게 스크립팅 해보는 거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암기도 잘 되고 머리에 내도 남고 좀 뭔가 모르는 게 다시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래서 남녀 성비를 봤더니 비슷하고 중년이 75%로 가장 많더라. 아마 출근 시간대였으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30, 40대 중년이 가장 많았던 게 보였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더라. 둘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평상복을 좀 의외였는데 평상복을 좀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 미사용자가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었을까 보면은 30대 핸드폰을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여성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거는 정자역이랑 강남역에 내릴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선 그걸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좀 많이 달랐어요. 다를수록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 예측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둘이 똑같다면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 강남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전체에 있는 분포 원래 모집단의 뭐 이런 분포라 그러잖아요. 모집단의 분포가 비슷해요. 하지만 정자 판교역은 남성이 전체 집단의 특성과 좀 다르게 좀 많더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비슷했어요. 가장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IT의 특성상 개발자가 많다. 그럼 개발자는 원래 공대생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자가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게 뭐 당연할 것 같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에서 그냥 가설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가설을 세우려면은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관관계를 각각의 승객의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은 다양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석에.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라는 매트릭스라는 것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모든 게 다 카테고리컬 데이터, 즉 뭐 남자, 여자, 강남, 정자 이렇게 넘버 타입의 데이터가 아니라 카테고리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코릴레이션이라는 상관계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넘버 타입으로 변환을 합니다. 어떻게? 우선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그냥 숫자로 그냥 유니크한 숫자로 매핑을 시키고요. 그런 걸 이제 라벨 인코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라벨 인코딩 되는 것을 다시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남자냐 여자냐 또는 10대이냐 20대이냐 30대이냐 이렇게 6개의 피처를 각각의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유니크한 값으로 원핫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6개의 피처 데이터를 18개의 넘버 타입 그러니까 숫자 형태의 데이터로 뭐 0101 밖에 없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이터를 이제 뭐 코릴레이션, 뭐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식.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은 그냥 요즘에 함수 하나면 다 됩니다. 엑셀이건 뭐건 함수 하나 딱 때리면은 이렇게 각각의 피처 간에 너가 비슷해. 상관관계가 있어.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값들을 한번 보니 값의 분포가 근데 마이너스 0.2에서 0.2입니다. 원래 상관계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0.6 이상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즉 뭐 비가 오면 우산을 두고 있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뭐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해 뜰 때 우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더라. 뭐 이런 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했을 때 0.6 이상이지만 양의 상관관계, 0.6 이하이면 음의 상관관계, 뭐 0.2에서 0.6은 뭐 약한 상관관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되게 적어요. 상관관계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 이유는 아마도 아까 6개의 특징점을 가지고 18개의 특징으로 원활 인코딩으로 쫙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피처에 대한 값이 좀 묻혔어요. 즉 희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값으로
그냥 좀 높은 애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래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색깔을 쫙 예쁘게 칠해놓으면 찾기 쉬워요. 빨간 거나 이런 것들, 파란 거나 찾아보면은 이런 특징 있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애들을 한번 XY축으로 딱 당겨서 값을 한번 보니 이런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는 이렇게 있었어요. 판교 정자역에 하차하는 특징이랑 좌측 사이드에 앉는 이거 좀 무슨 상황이 좀 의아해요. 그리고 판교 상자역에 한 사람 생각 중인 사람이랑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렇죠. 이게 자고 있으면 못 내릴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유상하게 적절하게 뭐 리즈너블한 그 것들을 이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힌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또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하나의 유저에 대해서 피처에 대해서 특정한 그 설명력 있는 값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좀 모아 보면은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비슷한 것끼리 뭉쳐지는 건데요. 이걸 한번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는 생각 중 남자 장년 책 읽기라는 게 유사하다. 같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소설이나 뭐 가사를 만들어 보면은 지하철에서 장년층은 남자가 많고 그러면서 책 읽기와 생각을 즐겨 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년층이라면 50, 60, 70대거든요. 뭐가 리즈너블하게 제가 이렇게 글쓰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도 보면은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강남까지 갈 경우가 많다. 왜 그렇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죠. 또 그 다음에 잠을 자거나 대화 중일 때는 이어폰 사용이 감소한다. 그렇죠. 이어폰 끼고 대화하면은 좀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고면서 이어폰을 낄 수도 있지만 안 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리즈너블해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판교역 하차 고객은 좌측 사이드 그리고 3, 40대 중년층이랑 연관이 있다.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IT 기업이 많이 있는 특성상. 그리고 청소년은 이어폰과 핸드폰을 많이 보고 본다. 뭔가 이제 그 각각의 클러스터가 좀 아기가 좀 맞아지는 것 같아요. 청년층은 이어폰과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장년층은 생각하고 휴대폰을 좀 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분석하는 게 점점 이렇게 좀 잘 되고 가고 있구나라고 한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사이드에 앉은 사람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는 이제 참고로 이제 임산부석이 어느 위치에 있냐 그러면 우측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데이터가 잘 설명해 주는 거 봐서 내가 지금 설명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까지 이런 가설들 내가 좀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맞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데이터로 한번 또 찾아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피처 간, 두 개의 특성 간에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X축은 나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갈수록 어떤 행동이 많아지는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 나이가 들수록 노란색은 지금 핸드폰 보기입니다. 아까 그 설명대로 핸드폰 보는 비율이 점점 쭉 줄어들어요. 반면에 파란색 잠자는 비율이 좀 늘기도 하고요. 그다음 책 읽는 비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즉 아까 그 상관계수에서 말했던 가설이랑 실제 데이터랑 좀 이제 맥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위치와 그러니까 좌석 위치와 내리는 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은 지금 요 빨간색 X축이 이제 내리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강남역에 내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이게 좌측이랑 오른쪽에 내리는 사람들은 더 많이 판교역에 내려요. 판교 정장역에.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분당선의 특성은 광교역이 출발역입니다. 그리고 출발역에서 타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자리에. 어디에 앉을까? 다들 선호하는 좌석은 좌측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측. 거기 먼저 앉기 때문에 그 좌측이나 우측에 앉은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타고 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멀리서 타고 왔으면 가까운 데서 강남보다는 더 가까운 데서 내릴 확률이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데이터가 표현해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의도치도 않은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해석이 돼서 좀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광교역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은
강남보다는 판교역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이랑 이어폰 여부도 한번 봤었을 때, 네, 행동은 보면은 이제 다 상관관계가 좀 역절하게 나와 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지금 나이와 이어폰의 상관관계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이어폰을 덜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와 성별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좀 중장년층으로 올라갈수록 특히 장년층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좀 많았습니다. 저 빨간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회사 사람들의 그 분포랑 좀 맥이 맞지 않을까. 좀 여성보다는 이제 위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좀 남성 그 사람들의 남성 직장인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게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세미 정장의 비율이 높다. 좀 젊어질수록 이제 평상복이고 아마 이제 회사들이 많이 트렌드가 변경되잖아요. 그런 게 또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내리는 역이랑 어떠한 특징들이 상관관계가 많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이 두 개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별과 내리는 역은 뭐 우선은 특징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리는 역과 연령대도 뭐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장년층과 청년층인 것 같아요. 중년층은 거의 비슷했지만 판교 정자역에는 청년층이 많고 장년층이 적고 그 강남역에는 장년층이 좀 더 많더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리는 역과 행동에 대해서는 강남역은 잠자는 사람의 비중이 좀 더 높고 판교역은 뭐 생각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즉 깨어있는 사람이 높더라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 데이터적으로요. 그리고 가장 좀 특징점이 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진짜 복장. 원래 IT는 좀 복장이 좀 되게 캐주얼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좀 더 포멀한 기능들이 좀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평상복, 특히 이 세미 정장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어폰의 사용 여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서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좀 특색이었던 특징이었던 좌측 사이드에서 내리는 사람의 비율이 정말 강남역과 판교역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2배 이상. 네. 그럼 이런 비교된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판교 정자역에 내릴 사람은 복장이랑 좌석이랑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써먹으면은 뭐 이런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하면은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제 기대감이 살짝 왔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그럼 이런 이제 데이터의 인사이트라든가 데이터가 말하는 걸 토대로 자리 앉기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면 우선 어떤 모델을 만들까 전에 이게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는 일에 대해서 한다면은 6개의 특징 데이터를 가지고 판교 전장에 내릴지 말지를 예측하는 모델,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그리고 판교 정자역에 내릴 사람은 22%만 한쪽의 클래스로 되게 불균형된 언밸런스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가 320건 좀 적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델링해야 된다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 실험을 할 때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그러니까 최소 이거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기준점을 정했을 때 그냥 모두 판교역이 안 내려라고 예측을 해버려. 강남역에서만 다 내려라고 예측하면은 정확도는 0.78, 78%의 정확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최소 이거보다는 더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0.78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분리해야 됩니다. 학습에 쓰는 모델과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할 테스트셋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머신러닝 이런 거 툴 딥러닝 많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딥러닝을 하기에는 데이터 321건을 하기에는 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되겠어. 사이킹 런이라는 좀 되게 이것도 나이스한 툴이에요. 나이스한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죠. 모듈인데요. 이런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8개의 모듈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뭐 트리 계열, 리그레이션, SVN, KNN, 뭐 뉴럴넷 이런 모델을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우선 트리 모델의 가장 베이스인 디시전 트리를 통해 가지고 해봤는데 학습할 때 쓰는 데이터에서는 0.84로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나왔는데 실제 테스트했던 학습에 쓰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할 때 0.76으로 나왔어요. 베이스라인보다 더 졌습니다. 이거 좀 암울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왜 이때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 그래서 좀 모델 파워가 약한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그런 모델을, 즉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트리 계열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봤더니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0.8로 좀 줄었지만 테스트 때 실제 성능은 테스트 셋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테스트 셋에서는 0.8이 그래도 베이스라인 이겼어요. 뭐 조금밖에 못 이겼지만 우선 여기에 좀 안도감을 갖고요. 그래 이제 다른 걸 좀 더 해보면 더 잘 되겠지. 한번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 계열의 그라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라는 것을 해봤었고요. 그런 해봤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폭망했네요. 0.74. 네. 원래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 그래프가 싹 있거든요. 여기 이제 0.78 선보다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제 아까 처음에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이었어요. 이런 트리 계열의 모델은 좀 중요한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제 피처 임포턴스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트리 계열의 이런 머신러닝의 특징은 데이터를 주었을 때 이 피처, 남성과 여성이 자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학습을 예측하는데 학습을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즉 자리하는 위치가 얼마나 영향했는지, 각 피처들이 예측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게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데이터로서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피처 임포턴스라고 그러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트리 계열 모델에서 데이터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것들은 자석의 위치, 그리고 행동, 연령대 복장. 데이터 분석한 결과랑 막 딱 맞아 들어가지고 가요. 이제 뭔가 돼가기 시작하는데 또 다시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것저것. 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했을 때도 그래도 높았고, 뭐 소포트 벡터 머신, 아니면은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뭐 나이즈 베이지, 뭐 뉴럴넷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또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0.78보다는 이겼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큐러시가 높은 거 그냥 쓰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은 실제 이제 리얼과 이런 학습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좀 탐색해 봤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잘 맞추냐, 즉 강남에 내릴 사람 잘 맞추냐, 판교에 내릴 사람 잘 맞추냐, 어떤 걸 어떻게 잘 틀리냐라고 이제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려는 걸 잘 맞추냐, 아니면은 정답을 잘 누락시키냐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남에 내릴 사람이 정답인데 그걸 잘 맞추면은 A의 값이 높을수록 가장 적은 거고, B 또는 판교 정자역에 내릴 사람이라고 정답인데 그걸 잘 맞추면 A, B에만 그런 정답 결과들이 있으면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런 에러들, 그러니까 정답이 판교 정자역인데 강남역으로 오류가 낸 경우, 또는 정답은 강남역인데 판교 정자역으로 오류가 난 경우, 이런 것들 뭐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내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게는 이제 뭐 프리시즌과 리콜이라고 통해 가지고 지표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본 것은 전체 중에서 정답은 몇 개 맞췄냐, 어큐러시라고 부르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 한번 익숙해지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예측한 모델들의 컴퓨전 매트릭스를 봤습니다. 여기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걸 보면은 끝에 쪽이 0이잖아요. 즉 그냥 쟤는 강남역에서 다 내린다고 예측한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이 어큐런시가 높아도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결론 우리는 오른쪽 하단 판교역에 내릴 사람을 많이 예측한 케이스의 모델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리즈너블한 거는 여기 3개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적절하게 뭐 프리시즌이나 리콜을 보면은 이런 MLP라는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딥러닝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한 쉘로우한 네트워크예요.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얘는 오큐러시 0.7879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래도 모델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가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1번 자석이나 아니면 5번 자석에 내릴 사람 내릴 것 같다. 근데 그럼 나는 또 어디에 서야 되지? 뭐 이런 또 문제가 나와요. 또는 다 안 내린대. 근데 나는 우선 먼저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예측한다 안 한다 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예측 모델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확률 값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릴 사람은 확률이 0.6이다. 여기에 내릴 사람은 0.6이다. 그래서 이 확률 값을 기반으로 가장 높게 내릴 거라고 예측한 모델 그 자석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이런 예측 모델로 출근길에 자리를 앉아갈 수 있을까라고 실제로 해보면, 근데 실제로 전 써보지는 못했어요. 이걸 하고 나서 바로 이직을 해가지고 회사가 파괴형으로 갔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좀 잘 워킹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해보면 좀 결과적으로 뭐냐라고 해보면은 데이터 파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320여의 데이터로 좀 하기엔 좀 부족했을 것 같고, 데이터의 피처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객들이 어디서 탔는지를 알 수 있다면, 또는 여객들을 계속 식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객들을 식별한다는 거는 얘가 이로 식별해가지고 계속 어디 내리는지 추적해봤더니 얘는 무조건 맨날 판교역에 내려, 얘는 정자역에 내려, 얘는 강남역에 내려, 이런 데이터만 있다면은 예측하기 쉽잖아요. 아니면은 직장이 어딘지 이런 데이터만 있었다면, 그런 데이터만 있었다면은 좀 더 훨씬 더 뭐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복잡한 거 아니라도 좀 데이터 분석만이라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무엇냐 한다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냐? 우리는 블루오션에 가겠다. 그 대신 좀 몸이 힘들 뿐. 아침에 출근하면 돼요. 또는 역주행도 괜찮아요. 자리에 앉는 저쪽에 나올 때까지 맥시멈 광교역까지 가면 됩니다. 이게 가성비만 따지면 돼요. 만약 우리 집이 성봉역이었다. 그러면 세정거장만 가면은 30분을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 투자해 30분을 편하게 가냐.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가성비 잘 따지고 하면은 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가르쳐주는 거 말고도 어떻게든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뭐가 갑자기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과 한 걸 했냐, 이렇게 한 땀 한 땀 46일 동안 맨날 기록하고 했는데 뭐 과정만으로도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또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들, 좌측에 앉는 사람들이 좀 빨리 내릴 가망성이 높다, 이런 인사이트도 얻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여러분과 얘기했던 이유는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됐고 뭔가 빠르게 할 것 같은데, 막상 딱 들어가면은 그냥 데이터 가지고 막 주무르다 끝나요. 뭐 평균도 내보고 뭐 쓰시면 이렇게 가장 많은 뭐 이렇게 평균, 일반적으로 평균 많이 보죠. 그다음에 잘라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하다면 금방 지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지 분석할 때는 뭐 이렇게 콜리레이션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있다면은, 그런 따라 한 본다면은 좀 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좀 더 또렷이 보이고 한번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트렌드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신다면 이제 개발자가 됐을 거고,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데이터에 익숙해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요즘에는 마케팅을 하더라도 마케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성과로 측정하고 지표로 분석하고, 또는 내 성과를 잘 인정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런 성능이었는데 몇 프로가 렐러티브하게 올랐다, 아니 절대적으로 올랐다,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내고 어필하고 있는 게 정말 많은 능력으로 이제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만일 회사에서 기획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다들 트렌드는 데이터 기획자가 되려고 해요. 이런 테이블 데이터, 이런 데이터 회사에 가면은 진짜 싸고 넘칠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좀 익숙하게 보려면은 지금 이런 강연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백문이불여일견 자기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직접 만지고 수집해서 변형해보고 분포를 보고 이런 것들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